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손 그리는 방법 1탄 영상인데요. 작법서를 아무리 봐도 막상 포즈를 취한 손을 그리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손의 기본 비례는 얼추 잡을 수 있는데 막상 그렸을 때 어딘가 좀 뻣뻣하거나 어색하다 느낀 적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자주 틀리는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 손등이 보이는 반측면 손 그리고 손바닥에 보이는 반측면 손을 그리는 과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먼저 여러분 손을 바로 그리기 전에 손을 잘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 중에 본인 손을 참고해라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여러분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3개의 손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한번 보자면 1번은 뼈보다는 살이 좀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명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손 형태죠. 그리고 2번째는 뼈도 잘 도드라지지 않고 살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는 손이에요. 3번째는 뼈와 살 모두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1번과 2번 손은 그대로 그리시면 좀 어색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은 그대로 그렸을 때 불가사리 혹은 고무장갑처럼 뼈대가 잘 안 느껴져서 물컹물컹한 느낌이 들기가 쉽고, 2번째 손은 남성 캐릭터나 좀 다부진 손을 그려야 될 때 조금 연약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손을 가지신 분들은 이 손 형태를 그대로 그리시기보다는 입체감이나 전체 실루엣 위주로 참고하시고 꼭 응용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3번 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입체감과 이 뼈대를 참고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성 캐릭터라든지 아기 손처럼 좀 부드럽고 유연한 손을 그릴 때는 뼈대 위치만 체크하고 거기서 조금씩 형태를 좀 다듬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손을 먼저 알아봤고요. 참고로 제 손은 이 중에서 3번째 손에 가깝게 생겼어요. 그래서 뼈와 근육이 모두 도드라지는 편이라 오늘 사진 참고 자료는 모두 제 손을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손등을 그릴 때와 손바닥을 그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각기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번째는 반측면 손을 그릴 때 손가락의 입체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본적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3번째는 엄지의 다양한 변형을 이해할 거예요. 이따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운동신경이 좋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릴 때는 다른 손가락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손등을 그릴 때 포인트는 바로 뼈대입니다. 손뼈가 요 주먹을 쥐었을 때 튀어나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기점으로 손목으로 쭉 한번 이어보잖아요. 그럼 뼈가 이렇게 손목으로 모이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채를 쭉 펼쳤을 때 모양처럼 이렇게 손뼈가 뻗어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손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퍼져나가듯이 그려줘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등에서 손뼈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이게 그려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그릴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손바닥을 굉장히 빳빳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을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손처럼 한번 기역자로 접어서 보시겠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시작되는 지점과 접히는 지점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손가락을 굽히는 동작이 되면 보통은 손 주름이 시작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접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굽혔다면 손가락 주름이 생기는 지점까지 손가락 단면이 보이는 형태가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뻗고 있다가 손가락을 만약에 구부렸다 그러면 점점 내려오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접혔을 때 생긴 요 주름의 지점까지 손가락 끝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굽힌 동작을 그릴 때는 꼭 손가락이 뻗어나오는 부분에 요 단면 부분을 꼭 간략하게라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에 각기 다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2번째는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손가락에 두께가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반측면 각도로 손을 봤을 때 앞에 보이는 요 손가락 있죠? 요 손가락 다음에 뒤에 있는 손가락들을 그릴 때 가려지는 이 앞에 있는 손가락 때문에 가려지는 요 부분 있죠? 가려지는 요 부분. 여기는 지금 삼각형 형태로 많이들 보이는데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면
나는 분명히 반측면의 각도의 손을 그렸는데 정면인 듯 반측면인 듯 한 그런 이상한 애매한 형태의 손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만약에 정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개구리처럼 손가락 사이가 굉장히 찢어져 있는 그런 손이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의 시작점을 꼭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손가락의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 손가락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손가락을 그려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캐릭터들의 손가락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걸로. 세 번째는 엄지손가락의 다양한 변형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쫙 폈을 때와 완전히 굽혔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엄지는 개별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정말 넓어요. 그래서 엄지를 그릴 때 우리가 엄지손가락 딱 했을 때 떠올리는 이 부분만 생각해서 그리지 않고 손바닥에 있는 손금 부분부터 쭉 다 엄지로 생각하고 그리면 좋아요. 가동 범위가 좋은 친구니까 신경 좀 써준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쭉 편 모양을 한번 보잖아요. 이 친구를 보면 알겠지만 양은 주전자의 주둥이 부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엄지가 달라지는 손 포즈에 따라서 생긴 게 계속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엄지손가락을 그릴 때 가장 포인트는 요 손바닥 부분에 보이는 요 엄지 부분과 손가락 부분의 요 선 형태가 조금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요 지점을 한번 양은 주전자의 주둥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제가 왜 양은 주전자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라고 하냐면 엄지 부분의 요 손가락 부분, 제가 방금 초록색으로 체크한 요 부분도 형태가 특이한데 특히 정말 특이한 부분이 요 아랫부분의 주둥이 부분의 형태거든요. 꽤나 일단 두툼해요. 그래서 그 두툼한 형태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손가락의 끝부분의 입체감을 동그랗게 이해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정말 양은 주전자와 비슷해요. 그래서 엄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헷갈리시면 양은 주전자 그 주둥이 형태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360도 돌려가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옮겨서 그려보시면 훨씬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짚어본 세 가지 포인트를 그대로 머릿속에 유념을 하면서 한번 그 내용 토대로 그림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손등에 보이는 형태를 그릴 건데 손목도 반드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움푹 들어갔다가 외곽의 큰 형태 쉐입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엄지를 양은 주전자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주둥이 부분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 손가락을 특히나 위로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을 때는 정말 양은 주전자 형태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실루엣 먼저 잡아주세요. 만약에 이것부터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최대한 직선을 길게 뻗었을 때 이을 수 있는 선까지 최대치로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형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더 쉽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한번 뻗었고 조금 갔다가 길게 갔다가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갔다가 조금 그 다음에 직선으로 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손등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뼈가 오는 지점은 이렇게 부채꼴로 퍼지는 형태가 된댔죠. 뼈 부분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저는 대체로 중지부터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중지부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살짝 겹쳐지게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삼각골의 형태 여기도 접혀져서 생기는 이 지점들 이런 것들 챙기면서 여기도 앞부분에 손가락에 가려지는 부분을 잡아주고 여기도 앞손가락에 가려지는 부분 잡아주고 그래서 손가락 두께가 온전하게 보이는 이 엄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게 보이시죠? 손가락이 실제로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지는 면적 때문에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손가락의 기본 큰 틀 잡아놓고요. 오퍼시티를 낮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 그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아까 부채꼴 얘기했잖아요. 여기 가운데 요 지점에 부분도 부채꼴로 퍼지지만 모든 손가락이 다 부채꼴로 퍼질 거예요. 손마디 부분이 다 부채꼴로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불투명도 좀 낮춰 놓을게요.
요거를 하고 그리느냐 안 하고 그리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의 입체감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잡아놨으니까 외곽부터 실루엣부터 잡아주는데 손등 그리고 나서 손목까지 그냥 일자로 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3번 살짝 꺾여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툭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뼈 부분 아까 얘기했던 양은 주전자 주둥이 부분 생각하면서 그리고 보통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 뼈가 시작하는 지점과 첫 번째 손가락 마디에 딱 중앙쯤에서 보통 엄지손가락이 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위치가 애매하다. 이게 맞나? 하고 고민이 되시면 요 검지손가락의 딱 절반의 위치에 엄지 끝이 오게끔 그려줍니다. 그래서 엄지는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뼈 마디가 한 번, 두 번.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이잖아요. 엄지는 한 번, 두 번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뼈 마디가 다른 손가락은 3개인데 엄지는 개별 플레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혼자 다르게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뼈도 2개만 있어요. 그래서 잡아서 그려주고 이제 쭉 그냥 그려줄게요. 손톱도 손의 방향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손바닥이 보이는 부분을 그려줘야겠죠? 자, 이 사진으로 넘어올게요. 앞서 그렸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어려우시다. 그러면 더 단순하게 이렇게 도형으로 체크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례를 먼저 옮겨놓고 거기다가 또 손목 이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면적의 너비들을 쪼개주듯이 가도 괜찮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완전 초급보다는 초급은 약간 뗀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아까 봤던 대로 최대한 직선을 길게 끊어서 가되 조금 더 쪼개서 쉐입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죠. 손가락이 시작되는 지점. 여기가 요 정도에서 시작했으면 여기는 손가락을 많이 구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 여기는 일직선에 가깝게 손가락 단면이 보이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손가락 주름의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손가락의 부분을 보시면 주름 부분이 약간 돌아가는 거 보이죠. 손톱의 형태도 조금씩 돌아가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검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에 가까웠던 이 손가락 단면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수록 손가락을 구부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면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다시 잡아본다면 중지 부분은 그냥 다른 손가락 그리듯이 쭉 이어서 그려주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여기서 돌아가는 단면들 그리고 여기도 돌아가는 단면, 여기도 돌아가는 단면을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잡았던 쉐입 있죠? 돌아가는 단면, 돌아가는 단면.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바닥 부분부터 쭉 가볼게요. 양은 주전자 아까 형태 얘기했던 거 떠올리면서 잡아주고 초안 잡아놨던 거를 너무 믿지 마시고 형태가 좀 안 맞으면 바로 갈아타시면 돼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버스 잘못 탔는데 그냥 잘못한 대로 가지 뭐. 왜냐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라고 자포자기 하기보다는 잘못 탔구나. 그럼 뭘로 갈아타야 되지? 하고 내려서 다시 다른 버스를 검색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초보에서 조금 기초를 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게 느낌이 와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다시 내가 했던 것들을 지우고 다시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완성을 하면 기껏 고생을 했는데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왕 고생하는 거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비례 잡는 것도 다 되고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스케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더 형태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손등이 보이는 각도의 손바닥이 보이는 손의 포즈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다음에는 요거에서 조금 더 응용 버전으로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동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주 영상에서 손 그리기 영상 2탄으로 만날게요. 안녕!